네, 가보시죠. 더상승 수능 유형편 파트 3의 3강 시험 범위 확정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3의 3강을 끝내고 나서 리뷰 테스트 2 시험 범위인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기트기의 첫 번째 주제문은 그 유기농 경작 방식의 단점과 장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장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단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에서 장점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조금 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유기농 경작 방식이라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냐. 네, 일단 이거 사고방식을 깨야 될 것 같은데요. 유기농 경작 방식은 아무래도 자연 친화적인 것을 따르다 보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생산성의 속도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문에서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 has been suggested. 이렇게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라고 나오고 지금 가주어, 진주어형이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따로 먼저 묻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하면서 이때 가주어, 진주어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묶어봅시다. defined부터 시작해서 네, 여기까지 먼저 묶어보고 나서 그 사이에 있는 애도 조금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이니치를 기점으로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 묶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구조가 좀 복잡하고요. 서술형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 잡으면서요. 가주어, 진주어형으로 나오게 되고 가주어, 진주어에서 that 다음에 나오는 오르가닉 메소드가 일단 실질적인 주어의 계열입니다. 대세 주어의 계열이고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대세 주어 다음에 여기가 동사 계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은 무시하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내용상으로 봐야 되겠지만요. 다시 볼게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뭐가? 유기농의 방식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를 보면은 유기질, 유기농이라고 잘 나와 있네. 다행이네. 밑에서는 무기질이라는 게 나올 건데 최대한 쉽게 돌려볼게요. 유기농의 방식들이 그리고 일로 가봅시다 먼저. 유기농의 방식들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덜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유기농 방식들은 덜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어디에 덜 피해를 주는 것 같냐면 The Biospher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생물권이라고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생물권을 조금 늘려서 보면은 이게 생물 생활권이에요. 근데 이렇게 봐도 조금 어렵죠. 생물 생활권. 그러니까 생물 생활권이라는 게 뭐냐면 생물이 어디서 살까요? 아마 환경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환경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어떻게 묘사가 되어 왔습니까? 유기농의 방식이라는 건 생물생활권, 환경에 피해를 덜 주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 맞아요. 유기농이라는 것은 환경에 덜 피해를 줘.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기농의 방식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무엇이라고 정의가 되냐면 이런 것으로 정의가 돼. 됐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도스, 복수로 잡아놓은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이니치가 나오면서 앞에 있는 도스를 꾸며주게 되고 여러분 자료를 우측 상단을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찝으면서 보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쵸? 우측 상단에 보면은 그래서 그 설명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있죠. 이 전치사 위치가 언제나 맞다고 보지 마라. 왜냐면 전치사의 원래 자리는 여기였을 거니까 그때는 위치나 대시 되겠고 전치사가 끌려져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전치사 대시는 안 된다.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그 유기농의 방식들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자연의 생산물들만이 사용될 수 있다. 무엇으로서? 투입물로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투입물이라는 거는 말을 조금 돌려서 비료라고 한번 해볼게요.
유기농 경작 방식이잖아요. 유기농 방식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산물들만 비료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맞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기농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환경 친화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연의 산물이 사용이 돼요. 뭐 화학물질보다는 자연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을 사용이 되겠죠. 지금 이게 그 설명이었습니다. 유기농의 방식들은 어떻게 정의가 된다 하영아? 자연의 산물들만 비료로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 이 유기농 방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물권에 피해를 덜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물권은 제가 환경으로 의역을 했었고요. 맞는 말이죠, 서영아. 유기농이라는 것은 환경 친화적인 거지 않습니까? 생물 생활권에 피해를 덜 주는 게 맞긴 합니다만 이 글은 이 다음 문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however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면서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릴 겁니다. 장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large scale adoption 이렇게 얘기를 하네. 대규모의 채택은 우리 이 단어 많이 알고 있어서 안 적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이는 거야. 무엇을? 유기농의 농경 방식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하지만 어떨 수 있다? would reduce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어휘도 조심해야 되죠?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요? yield. yield라는 거는요. 산물, 생산량인데요. 생산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 단점이에요. 우리가 농업이라는 거는 생산량이 많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유기농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데 대규모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다? 일단 생산물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생산량은 줄이고 무엇은 증가시키냐? 이것도 증가시키네. 생산 비용들을 증가시킵니다. 됐어요? 4. 무엇과 관련해서 많은 주요한 crops 하면 농작물이죠. 이것도 알고 있는 단어지만 여기에서 주 소재가 될 거니까 주요한 농작물들과 관련해서 생산성은 줄어들고 생산 비용은 점점 늘어난대. 그러면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서영이한테 여쭤볼게요. 이 유기농 농업 방식이라는 것은 비용은 증가하고 생산력은 적어. 그러면 이게 이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득이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장점도 나와 있지만 however 문장으로 단점도 나와 있는 거고 문장 삽입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방금 본 것처럼 생산량은 산출량 감소하고 생산 비용은 증가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별거 어려울 거 없죠? 유기농이라는 것은 어떻다 나으나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봐.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윤서야 생산 비용은 낮아야 되고 생산량이 많아야 되는 게 오히려 이득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생산량의 감소와 생산 비용의 증가 내용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이 문장도 조심하십시오. inorganic nitrogen supplies가 나왔습니다. 이런 건 안 외워도 돼. 봐봐봐. 이게 유기농이라는 의미였잖아요. 근데 in이 붙으면서 뭐 in, 부정어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무기질, 니트로젠 이거 외우면 좋고 질소, supply, 공급물들 여기서 우리 농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농업을 할 때 무엇인가 많이 부어야 돼요. 비료예요, 비료. 그래서 무기질, 질소, 비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흐름을 잡으려면은 무기질, 질소, 비료는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일단 제 생각에는 오르가닉 앞에 인이 붙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무기질, 질소, 비료라는 것은 유기농 방식은 아니에요.
왜 유기농은 아닌지 알겠지? 여기에 바니어 계열이 붙었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일단 유기농은 아닙니다. 무기질 질소의 비료라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essential.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maintaining.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하면서 여기 조심하세요. moderate to high levels. 여기 조심하자. 우리 moderate라고 말하면은 뭐 적당한, 평균적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을 갖고 끌고 가보세요. 무엇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입니까? 평균적인 수준에서 어디로 가는데 잘 따라오라 그랬어요. 평균적인 수준에서 높은 수준들로 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무엇을? of productivity. 생산성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생산성의 높은 수준으로 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자, 여기 이해됐습니까? 일단은 무기질 질소 비료라는 것은요. 유기농은 아니었죠. 무기질 질소 비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산성의 수준을 평균에서 어디로 올린다? 높은 수준으로 올린대요. 그럼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중간 수준이었는데 무기질 질소 비료를 넣으니까 높은 수준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나 봐. 그쵸? 그래서 여기부터 잘 묶으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무기질 질소 비료는 참 필수적입니다.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생산성과 관련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키는데, 즉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있어서 무기질 질소 비료는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됐죠? for, 뭐와 관련해서? 대다수인데요. of the non-leguminous crop species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단어 밑에 나오긴 할 거예요. non이 들어갔으면 부정어죠. 즉 콩류가 아닌 거예요. 레기미너스라는 단어는 콩이란 뜻이 있거든요. 뭐 완두콩이나 강낭콩 이런 것들 있죠. 콩류가 아닌 농작물들과 관련해서 됐습니까? 콩류가 아닌 농작물 뭐 이를테면 뭐가 있겠어? 뭐 상추, 당근, 오이, 깻잎 이런 건 콩류가 아니죠. 그쵸? 그러한 작물들의 대다수와 관련해서 생산성의 수준을 적당한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 그러면 무기질 질소 비료는 좋은 거야. 그쵸? 그런데 왜냐하면 organic supplies 유기농의 비료들은 무엇에? 질소와 관련된 물질들, 즉 질소 물질이에요. 질소 물질과 관련된 유기농의 비료들이니까 이거의 반대가 되겠네. 무기질 질소 비료는 콩류가 아닌 작물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지만 여기 본 것처럼 질소의 물질과 관련한 유기농의 비료들은 어떻다? 종종 이렇게 된다. limited. 제한이 되기도 하죠. 라고 말하면서요. either A or B. 구조가 나왔네요. 지금요. 되게 쉬워요. 우리 이런 거 알잖아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그리고 분사라는 것 자체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죠. 형용사가 두 개가 병렬 구조를 아주 잘 이어받고 있어요. 됐죠? 왜냐하면 질소 물질과 관련해서 유기농 비료라는 것들은 제한이 되거나 더 비쌀 수 있어. 뭐보다? 무기질 질소 fertilizer. 얘가 비료예요. 무기질 질소 비료들보다는 유기농과 관련된 비료들이 어떻대? 일단 사용처가 제한된대. 그리고 값이 어떻대? 더 비싸대. 그러면 사람들은 유기농 방식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생산성 감소 얘기 나왔습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된 거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방금 본 것처럼 유기농과 관련된 질소 비료는 어떻습니까?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생산성이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생산성이 감소가 된다라는 말도 맞고 값이 어떻대? 더 비싸대. 그러면 여기까지 봤었을 때 생산성에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 생산 비용이 증가가 된다라는 거 맞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선생님 유기농이라는 건 꼭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그쵸? 방금 본 것처럼 생물권, 환경의 피해는 덜 유발할 수 있긴 하지만 생산성이 감소가 되고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은 무기질 질소 비료와 관련해서 차이점을 보면서 판단하면 훨씬 쉽고요. 여기 해석 잘하라 그랬습니다. 평균 수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다른 특징들도 가봅시다. 이게 왜 안 될까요? 됐죠? In addition, 게다가 문장의 흐름이 한 번 더 바뀌고 부연 설명을 받아주겠네요. 문장 삽입 조심하자고 여기 이만큼. 게다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도 있습니까? constraint 어떤 뜻이에요? 제약, 한계, 제한이죠. 그러면 선생님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걸 단어를 한 번 더 걸어요, 윤서야. 이점이냐, 단점이냐, disadvantage 이런 걸로 한 번 더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어떤 제약들이 있을까요? 무엇과 관련해서 extensive use 엄청난 사용과 관련해서도 제약이 있대요. 막대한 사용. 무엇을 사용하죠? 여기 잘 봐봐요. either manual or legumes as green manure crops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이 manure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분뇨인데요. 거름? 뭐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뭐 동물의 배설물과 같은 거죠. 그리고 either 다음에 또 나왔어. A, or B 구조. 이번엔 명사 병렬 구조죠. legumes 어떤 뜻입니까? 아까 봤던 거 있죠, 서영아. 콩이에요, 콩. 물론 하영아까는 레기미너스라는 형용사로 나오긴 했었어요. 그쵸? 여기서 명사로 지금 나왔고 무엇으로서 as green manure crops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판단을 잘 해봐야 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윤서야, 나은아.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엄청난 사용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사용하는 거지? 분뇨를 사용하거나 됐어요? 거름을 사용하거나 콩을 사용하는데 무엇으로 사용하냐? 친환경 거름 농작물로서 됐어요? 친환경 거름 농작물로서 콩을 사용하거나 분뇨를 엄청나게 사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그냥 해석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세요. 어떤 제약이 나왔냐라고 보니까는 거름 그리고 친환경 거름의 작물인 콩을 사용해요. 자, 이러한 것은 지금 보니까 엄청난 제약이 있대. 내가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 누구한테 여쭤볼까? 시연이한테 여쭤봐도 괜찮아요? 시연아, 이 거름과 친환경이라는 거는 유기농일까요? 인위적인 걸까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이 뭔 줄 알겠습니까? 시연이 말씀 감사해요. 거름이나 친환경과 관련된 건 이거잖아. 그치? 즉 유기농 경작 방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야, 이 문장은. 됐니?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고. 됐죠? 왜냐면 분뇨나 거름과 같은 것은 그냥 자연에 놔두어도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친환경 거름 농작물인 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기농 경작 방식의 한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또 있네. In many cases, 대부분의 경우들에 있어서 with control이라고 얘기를 해요. 잡초를 통제하는 것은 잡초를 통제하는 게 뭘까?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겠지, 아영아. 잡초를 통제하는 것은 이러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또는 1번, 2번 can be 두 번째 동사 원형 require 잡초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hand labor라고 말하면 손으로 하는 노동이니까 뭐 수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손으로 하는 일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필요로 합니다.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해요. 만약에 화학 물질들이 사용이 될 수 없다면 손으로 하는 많은 일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한번 끊고 또 봐야 돼요. 지금 화학물질이 사용이 될 수 없다면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수작업을 필요로 하겠지. 그리고 어렵겠지. 이런 말이 나오죠. 예를 들어 볼까요? 윤서한테 여쭤볼게요. 윤서야, 지금 우리 밭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러면 이거 화학물질이나 농약을 사용해서 잡초를 다 녹여버리는 것은 유기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유기농이 아니에요. 그쵸? 그럼 반대로 유기농과 관련된 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환경에 이로운 개념이 바로 이 부분, 이 수작업과 관련된 것이 유기농적인 방식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화학물질이 사용될 수 없다면에서 이 화학물질은 유기농적이 아닌 거겠죠. 이것도 지금 한계라는 거야, 서영아. 잡초를 뽑고 잡초를 없애는 일,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에 좋은 방식으로 됐니?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됐어요.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할 수 있어. 그리고 fewer가 나왔죠? 부정어 나왔고 동사 영향 끼치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의 뭐뭐 하려고 하지 않아. 원래 비동사 willing to 부정사가 기꺼이 뭐뭐 하다란 뜻인데 그냥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됐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의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자, 이러한 일은 또 뭐고? 위에 나와 있는 손으로 하는 일, 그런 수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as 이렇게 되면서 사회가 become wealthier 점점 더 부유해지게 되면서 즉 먹고 살만해지니까 왠지 잡초를 손으로 뽑는 건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기농적인 방식이 무조건 이점이다. 유기농적인 방식이 무조건 좋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여쭤볼까요? 나은이는 내가 시급 10,000원 줄 테니까 오후 2시에 거기 가서 잡초 한 3만 평 있는 거 다 뽑아 올래? 유기농적인 방식은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쵸? 하영이는 어떻게 할래요? 그 3만 평 있잖아요. 잡초 그냥 손으로 다 뽑을래요? 아니면은 그냥 농약 뿌릴래요? 그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기농 경작 방식의 단점 한 가지가 더 나온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회가 부유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산량 감소가 되고 생산 비용이 증가가 돼. 이 내용은 무엇이었었지? 무기질 질소 비료와 비교를 했었던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내용 조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기농 경작 방식의 한계가 있어. 그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유기농 경작 방식의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서영이는. 선생님, 유기농 경작 방식이라는 말은 없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 말은 없었지만 이렇게 제가 돌려서 보여드렸잖아요. 주제문이랑 비슷하게 보시라고. 수작업이라는 것, 이거는 환경에 좋은 거잖아. 화학물질을 뿌리는 건 환경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기농적인 방식과 관련된 일을 안 하려고 해. 그러면 단점이 몇 개가 나왔어? 지금 3개가 나왔지. 1개가, 제약이 3가지가 나온 겁니다. 주제문 다시 볼까요? 그럼 이제 뭐도 나와야 됩니까? 장점도 나와야 돼요. 그쵸? 장점은 여기서 서술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뒤집어 엎어버리지. 하지만, 그쵸? 아주 문장 좋아요. 얘들아, 이거는 문단 순서도 좋아. A, B, C 그 문제 있죠. 왜냐면은 흐름이 너무나 명확해. 지금까지는 뭐가 나왔지 하영아? 1개가 3가지가 나왔고, 하지만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면 이제 제약이 아니라 장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몇몇 방식들인데 used부터 시작해서 네, 맞네요. 과거 분사네. 사용이 되던 방식들이야. 어디에서? 유기농 농작 방식에서 사용이 되는 방식들. 뭘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냥 유기농 경작 방식이잖아. 그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기농 농업에서 사용이 되던 방식들. 그게 그 의미 아니냐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유기농 경작 방식들, 그런 게 뭐가 있는 줄 알아? such as 이런 것들이 있어 하면서 여기까지 묶어보세요. enterprises까지 한번 묶어보시고, 문장에서 지금 주어와 동사 자리가 꽤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주어는 여기가 주어죠. some methods가 주어고, 여기가 지금 실질적인 동사 개념이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껴들어간 거야. 됐어요? 첫 번째 파란 색깔 가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유기농 농업에서 사용이 되는 방식이고, 그리고 나서 그 방식들이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또 such as 뭐와 같은 유기농 경작 방식일까요? The sensible use입니다. 우리 이 단어는 알아야 돼. 왜냐면 이거는 비교를 해야 된다. sensitive냐 sensible이냐. 일단 우리 원문에 나와 있는 sensible은요, 이런 뜻이고요. 외우세요. 항상 sensible이나 sensitive가 나오면 어휘 문제 이렇게 걸어요. 일단은 이거 2개 외워야 하나를 더 할 수 있어. sensual이라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2개 먼저 외우자고. sensitive는 알죠? 민감한, 예민한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감 자체가 어때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조심하자는 겁니다. 물론 sense라는 거에서 기원은 똑같긴 해. 그렇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쓰임 완전 다르겠죠. 자, 이제 그 유기농 경작 방식들 한번 봐볼까요?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야. 됐어요? 무엇을 사용하는데? 얘들아, 우리 지난번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예요. crop rotation이라고 하는 거. 윤작이었죠? 윤작. 지난번 23번인가요? 22번인가? 거기서 윤작과 관련해서 내용 나왔었죠. 윤작을 합리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고, 뭐도 사용해야 되지? 특정한 결합도 해야 돼. 혼합도 잘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무엇을 혼합하냐? 크로핑, 경작과 가축의 경영,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뭔 말인지 한번 돌려야 되겠죠. 가축 경영과 경작을 혼합하는 것, 그리고 윤작의 합리적인 사용과 같은 유기농 경작 방식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윤작은 뭔 줄 알죠? 그쵸? 그 해마다 계속해서 밭을 바꾸면서 경작, 그 농작물도 바꾸는 거, 그게 윤작이었었고요. 이 혼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해 봐봐. 경작을 하면 뭐도 필요해요?
무엇인가 농사를 질 때 비료도 필요하죠. 그 비료나 거름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가축을 기르면서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를 통해서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된대?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된대. 예를 들어 보자고. 땅은 요만큼이 있는데 경작을 이만큼만 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진서야, 여기다가 소똥을 이만큼이나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땅에 비해서 분뇨를 너무나도 많이 부어버린 거야. 그러면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이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은아. 됐습니까? 윤작과 경작 그리고 가축의 경영을 잘 결합한 것과 관련된 분별력 있는 사용은 이제 실질적 동사로 갑니다. Can make important contributions to. 중요한 기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성과 가능해서 sustainability 모르면 외워야 돼요. 엄청 많이 나와요.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의 지속 가능성? of rural. 시골의 에코시스템, 환경이죠. 시골의 환경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우리 이것도 단어장에 나왔던 건데요. 시골이 있으면 도시가 있죠. urban. 얘가 도시라는 뜻이니까 또 교묘하게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농작이라는 것은 도시 환경에서 일어나기보다 시골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마지막 내용까지 정리하고 들어가면은 기출 깨트리기는 끝납니다. 지금까지 봤었을 때 이 유기농이라는 것은 엄청난 한계들이 나왔었어요. 그쵸? 하지만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 장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유기농 경작 방식의 분별력 있는 사용이었어요. 방금 봤죠?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면 안 되죠. 그쵸? 지금 본 것처럼 밭은 조금인데 소똥을 이마에 투여하면은 수질오염 그리고 토양오염 생기잖아. 분별력 있는 사용이 나왔어요. 유기농 경작 방식은 뭐가 있었고요? 윤작이라든지 그리고 경작과 가축의 분뇨를 잘 혼합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유기농 경작 방식의 분별력 있는 사용이라는 것은 됐습니까? 지속 가능함에 기여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시면 기출 깨트리기 2022년 수능이었나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짐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어요, 진서야. 조금 늦게 오셔서 이게 뭔 내용이지 싶을 건데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고 영상 찍어 놓고 있고요. 지금 유기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 물론 장점도 나와 있긴 하죠. 생물권, 생물생활권, 환경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긴 하지만 명백한 한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장점도 있어 라고 말하면서 끝났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금 깨트릴 수 있는 게 기출 깨트리기와 관련된 지문이었었죠. 유기농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출 깨트리기였었고요. 그 다음 이렇게도 나왔다로 가봅시다. 이것도 안 어려워요. 이렇게도 나왔다의 주제문을 보면 도시에 증가하는 자동차의 수요를 해결하기예요. 이거 안 어려워. 걱정하지 마. 오히려 이 파트 3의 3강 같은 경우는 어휘 파트 맞죠? 어휘 파트는 오히려 내용이 딱딱 떨어져요. 교묘하게 말을 돌리는 건 없고 말이 훨씬 쉽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동차는 점점 증가해요. 그쵸? 자동차는 점점 증가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쓰는지 진서 혹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오브제를 사용해서 월요일에는 끝번호가 0번과 9번은 자동차를
들어올 수 없고 뭐 화요일에는 뭐 1번과 8번은 자동차로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공공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첫 번째 문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recent years, 최근에 여기 바로 나오네, urban. 도시의 교통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 도시의 교통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have largely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acquiesced 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우리 이 단어 처음 봐요. 그쵸? 여러분 거의 해석을 보면은 소극적으로 동의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쉽게 할까요? 그냥 받아들이다예요. 받아들이다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거야, 연서야. 꺼림직하게 받아들이다. 뭐 마지못해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소극적으로 동의하다 뭐 이렇게도 괜찮긴 하지만 말을 살리면 더 쉽겠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교통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have 플러스 pp 그냥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있어요. 무엇을?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죠. 어떤 관점입니까? 동격의 대시 맞네요. 위치로 바꿨을 수 없죠? 동격의 대시는 무엇이었었지? 앞에 있는 추상명사와 뒤에 있는 게 서로 동일한 개념, 그게 동격의 대시였습니다. 최근 도시교통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관점? 오토모바일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수요가 어디에 있어서? In cities, 도시들에 있어서 자동차의 수요가 됐습니까? 얘가 동격에 대해서 주어 개념이고 여기하고 어울리는 게 여기야. these 여기에요. 여기 도시들이 아니라 얘가 주어 개념이야. 하영아. 도시들에서 자동차의 수요가 어떻게 돼야 한다? 관리돼야만 해. need to be managed 됐습니까? need to가 뭐죠? 뭐뭐 해야 한다. 그쵸? 그러면 비동사 managed 관리돼야 한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냥 accommodated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그냥 수용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수용되기보다는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수요는 어쨌든 관리돼야 하지 않나요?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대. 근데 이걸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들도 인식하고 있는 거야. 자동차의 수요는 좀 관리돼야 되지 않냐. Rising incomes inevitably lead. 점점 증가하는 수입들은 자 얘가 주어고 여기 보이지? 얘가 문장에서 동사 개념입니다. 동명사 주어가 아니야. 나 얘기했어요. 점점 증가하는 수입들은 inevitably 처음 봅니까? 뭐 분명히라는 뜻인데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inevitably 피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라는 뜻이니까 좀 어렵지. 그래서 분명히도 이렇게는 대체할게요. 점점 증가하는 수입들은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어떤 결과를 낳나요? 증가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무엇의 증가죠? In motorization, 자동차와 관련해서 수입이 증가는 곧 자동차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수입이 증가하면 더 좋은 자동차를 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돼요? 가족이 다 끌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집은요. 아들 둘도 끌고 딸내미 둘도 끌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5명인데 차가 4대예요. 그쵸? 수입이 증가하면 자동차의 증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뭐야? 문제의 원인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문제야. 자동차 계속 점점 증가해. 그러면은 뭔가 경고책이 나와야 되겠지. 그쵸? 여기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거든요. 호흡이 길 거야. 잘만 따라오자고. 호흡이 길어요. 심지어 뭐도 없이, 자 이제부터 긴장하면서 뭐도 없죠. Imperative of climate change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긴급성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거에는 불가피성 그렇게 나와 있네요. 불가피성 없이도, 이거 돌려줄게. 기후변화의 불가피성 없이도 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은 정리 한번 하고 갈까 지금? 여기서부터 호흡이 길어지니까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수입의 증가는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증가로 이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자동차의 수요를 줄이려고 해. 그치?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야.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거든요. 됐어요? 경고를 할 거예요. 자동차가 증가하면 기후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어요. 라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나온대. 계속 가보자고 설명해 줄게요. 물리적인 제약들이 있죠. 무엇에? densely, 빽빽하게, 오밀조밀하게 거주가 되고 있는 도시들의 물리적 한계. 일단 빽빽하게 거주되고 있는 도시라는 거는 대도시잖아요. 그렇죠? 인구, 과잉, 밀집과 관련된 도시들. 그렇죠? 지금 흐름을 잡아 놓으면은 얘가 1번입니다.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어. 이런 것 말고도 두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대도시에서의 물리적인 한계들도 있어. 풀어줄 거야. 그리고 뭐도 있냐면 3번도 나오고요.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어. 이것 말고도 도시와 관련해서 물리적인 한계들도 있고, 그리고 the corresponding demands of accessibility, mobility, safety, air pollution, and urban livability. 오케이. corresponding은 그에 따라 상응하는 뭐 이런 의미. 그리고 상응하는 수요들도 있대. 무엇에? 뭐 접근성, 이동성, 안전성, 공기의 오염, 그리고 도시의 뭐 생계권, 뭐 도시의 생활권, 아니면 뭐 생활에 적합함, 뭐 이런 겁니다. 도시에서 사는 거예요. 됐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됐어요. 정리해 줄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약을 가합니다. 무엇에? 선택의 제한을 걸죠. 무엇의 선택입니까? Of expanding road networks.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났어요. 무엇의 선택의 제약을 걸죠? expanding. 얘들아, 우리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 알죠? 요거 A and D, E and D, 요거 A, E, 요거 우리 이거 아는 단어다. 이거 왜냐면은 우리 expensive라는 단어는 아는데 expand를 모를 수 없어요. expensive 무슨 뜻이야? 비싼이란 뜻이지. 그치? 그거의 동사야. 비용을 지출하다. 됐죠? 이거는 간단하다고. 그쵸? expensive의 동사. 요건 뭐야? 요거 A. 요거 확장하다. 넓히다. 이런 의미. 됐죠? 그럼 여기서 expanding은 넓히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무엇에 제약을 걸어요? 확장시키는 도시의 길과 관련된 네트워크. 그냥 도로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만큼을 묶어버리면 편의상 도로 확장이에요. 됐죠? 도로 확장과 관련된 선택에 제약을 걸어요. 얘들아 이거 별거 아니야. 도로 확장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니? 도로 확장을 왜 시킬 것 같아, 윤서야? 도로 확장 왜 시켜? 자동차가 증가하잖아. 그치?
그럼 자동차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서영아? 도로를 더 넓혀야 돼. 그치? 그럼 시연아, 도로가 넓어지면 또 어떻게 돼? 자동차가 또 많아져. 그치? 그럼 자동차가 많아지면 도로를 또 넓혀야 돼. 이게 악순환이 되죠.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도로를 확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그쵸? 맞죠? 자동차가 증가하니까요. 그런데 도로 확장에 무엇이 제한을 거냐면 쉽게 말하면 진서야, 도로 확장을 못하게 하는 게 뭔 줄 알아? 세 가지인 거야.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였었죠? 방금 본 것처럼 기후변화의 불가피성.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기 대도시의 물리적 한계.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였죠. 그에 따라 상응하는 또 다른 수요들. 뭐 이를테면 뭐가 있었지? 뭐 안전이라든지 뭐 접근성 이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대. 이러한 것들이 도로 확장을 막아요. 도로 확장을 막는다는 게 뭔 말인 줄 알겠지? 자동차 더 늘리면 안 돼? 이런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럼 왜 이런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시장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도로 확장 좀 해주세요. 자동차가 점점 늘어나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전문가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어요. 자동차가 증가하면 도로가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거든요. 이러한 것 말고도 됐어요. 이러한 이유 말고도 대도시의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이미 빌딩도 많이 올라왔고요. 주거 공간도 많은데 거기에 어떻게 도로를 깔아요? 이런 말도 있고, 세 번째는 뭐지? 지금 도로를 확장하면 뭐 안정성은 떨어질 거고 도로 확장하면 자동차가 늘어날 거니까 공기 오염도 있을 거고 도시에서 생활하는 게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요? 이러한 것들 자체가 도로 확장의 선택에 제약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로 확장은 또 뭐와 관련된 겁니까? 요거하고 관련된 거고요. 근데 제가 벌써 얘기한 것 같아요. 도로 확장은 뭐를 의미해? 자동차의 증가. 그거를 의미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마무리 짓습니다. purely, 순전히 뭐 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수용해? 이렇게 상승하는 수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수요는 뭔데? 방금 본 것처럼 자동차 운전의 수요의 증가죠. 그쵸? 그럼 도로 확장을 왜 하려고 했던 거야? 그 이유를 보니까 자동차 운행도 증가하네. 그래서 도로 확장을 해달라 그랬어. 그치? 이해됐지 이제? 자동차 운행을 자동차의 운행의 증가, 자동차 운행의 수요의 증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도로 확장을 언급했는데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피할 수가 없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저희가 빽빽하게 거주되고 있는 대도시예요. 더 이상 도로를 깔 수 없어요. 이런 말도 나왔고 도로를 더 못 갈 것 같아요. 접근성 떨어지고 이동성은 더 복잡해질 거고 안전 문제는 생길 거고 대기 오염도 있을 거고 도시에 적합한 생활권은 점점 떨어질 거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로 확장 글쎄요. 저는 좀 별론데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 맞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 자동차 운행의 증가를 막아야 돼. 됐죠? 여기까지만 이해했으면 뒤에는 쉬워요. 시연이 이해했어요? 이게 그냥 쭉 보면 어려워요. 그냥 돌리고 돌려서 보면 간단해요. 됐죠? 여기 꼼꼼하게 잘 봐봐봐. 이게 원인이었던 거고, 그치? 여기가 원인이었고, 여기가 결과였는데 이 결과를 막는
이유들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되었던 거다. 됐죠?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운행의 수요를 저희가 먼저 그걸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두 번째 커트에서 알려줍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 As cities develop and their residents become more prosperous. 그렇죠? 도시들이 어떻게 돼요? 발전함에 따라서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이렇게 된데 더 어떻게 돼요? prosperous는 그 뭐죠? 번성하는. 이거는 그거죠. 부유해지는 의 의미일 거야, 그치? 도시는 더 발전되고 거주자들은 더 잘 살아요. 이러한 환경에서 persuading people to choose not to use cars becomes 잡고 가야 되겠다. 여기 동명사 주어 맞고요. 여기 수일치 단수가 되는 동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persuading 설득하는 건데 누구를 설득해? 사람들을 설득해. to choose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뭐 하지 말라고? 투부정사의 부정. Not to use cars예요. 자동차를 사용하라고가 아니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됐죠? 그럼 자동차 수요를 줄여야 되는 거가 맞지? 자동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점점 더 핵심적인 초점이 되어가고 있죠. 무엇에 있어서? 도시의 관리자들과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대. 그러면 자동차 운행을 막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방금 본 것처럼 도시의 관리자들 그리고 계획자들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까요? 방금 본 것처럼 여기 자동차 사용을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위에 한계가 명백하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쵸? 도로 확장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음 문장이 뭐냐면 얘들아 문장 삽입으로 잡을 수가 있어. 왜냐면 자동차 사용을 하지 말라고 설득한다 그랬지. 그래서 진서야 어떻게 설득하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니까 문장 삽입 잡아놓으면 딱 좋아요.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improving부터 시작해서 묶어줄게. 여기가 지금 또 동명사 주어로 나왔고 지금 여기가 실질적인 동사야.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다 껴들어간 거야. 됐죠? 따라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사용을 좀 줄이도록 개선시키는 것은 자 무엇을 개선시키지? 이러한 질, 어떤 특성을 개선시키는데 무엇의 특성입니까? 대안의 선택들이에요. 자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우리 얼터라는 게 바꾸다라는 뜻이고 대안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지문에서는이야 서영아 이 지문에서는 그러면 자동차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대안의 선택이라는 거거든요. 자동차 사용하지 말라며 그러면 대안책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걸 말하는 거야. 이 대안의 선택들의 특성을 개선시키는 거야. 이를테면 그 대안의 선택이라는 건 또 뭐냐면 자동차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걷는 것, 자전거 타는 것,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자동차 사용하지 말고 대체의 사용의 특성을 개선시키는 것은 됐습니까? 자동차 사용 안 돼. 이런 걸로 해. 라는 걸 개선시키는 것은
따라서 central, 중심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무엇에 있어서? 이러한 전략의 중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나요? 자동차 사용하지 말고 대안의 방식들이 나왔죠. 그게 뭐였었지? 자전거 타, 걸어 다녀, 대중교통 이용해. 이게 중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however. 선생님, 그러면은 흐름 뒤집어지나요? 조금 더 강조해 줄 거야. 봐봐봐. 하지만 the most,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은 선생님, 그럼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이라는 건 뭐죠? 맞아. 이런 건 좀 애매하잖아. 무조건 걸어 다니는 건 좀 그렇잖아. 날이 더운데, 그치? 대중교통 힘들어, 그치? 그러면 직접적인 접근법이 있어. 뭐와 관련된? 틀리지 말고 또 전치사 투네. 그럼 또 이거 뭐 나오겠어, 하영아? 야, 너 동사 원형이야? ing 또 이렇게 나오겠지? 잘 보라고. 직접적인 접근법은 무엇과 관련된?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무엇을 관리하는데? 자동차의 수요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접근법, 해결책은 됐어요?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야, 시연아. 자동차 수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접근법. 그러니까 윤서야, 직접적인 해결책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is making,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죠? 자동차의 이동을, 여행이라고 나와 있을 거는 이동이라고 하자. 자동차의 이동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더 비싸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일단 첫 번째 직접적인 해결책인가 봐요. 또는 1번, 2번, 또는 restricting. 이거 제한하다라는 뜻이죠. limit, 그쵸? 또는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것을 제한시키는 거죠. 그것은 뭐고? 자동차의 이동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직접적인 해결책에 속하겠네요. with 무엇으로? 행정적인 규정들. 행정적인 규정이라는 게 뭐겠어? 법이야, 법. 그쵸? 뭐 이를테면은 뭐 자동차 오부제를 시행한다라든지, 그쵸? 뭐 자동차를 이용하면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 뭐 도로세를 더 낸다든지, 그쵸? 자동차를 이용하면은 뭐 아니면은 뭐 교통비를 더 증가시킨다든지, 뭐 기름값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됐죠? The contribution of motorized travel to climate change reinforces this imperative. 이렇게 하면서 끝나네요. 따라서 결론입니다. 기여를 하는 것은 무엇에? 자동차의 이동인데 어디에? 기후 변화의 기여는, 자동차 이동과 관련된 기후 변화의 기여는 reinforces, 강화시킵니다. 무엇을? 이러한 불가피성을 강화시킨다 하면서 끝나요. 선생님, 마지막 문장이 무슨 의미죠? 정리하고 끝냅시다. 대안의 방식까지 나오긴 했었지만 지금 본 것처럼 직접적인 접근법, 해결책이 나왔어요. 그 직접적인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자동차 이동을 할 때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사용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 자동차 오부제라든지 도로세를 더 거둔다든지 톨게이트 비용을 증가시킨다든지
기름값을 올린다든지, 그쵸? 그런데 마지막 문장 자동차의 이동이라는 말은 좀 어색하죠, 그쵸? 그러면 이걸 조금 돌려주면은 자동차 사용이라고 한번 해봐봐요. 자동차 사용이 어디에 기여를 한대? 기후 변화에 기여를 한대. 진짜 이게 무슨 말이야?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기후 변화를 유발하지. 이게 그 말이라고? 자동차 사용과 관련된 기후 변화의 기여는 당연히 이러한 불가피성을 강화시킨다. 그럼 이러한 불가피성이라는 게 뭐죠? 방금 본 거랑 똑같아요. 자동차 이용이라는 게 기후 변화에 기여해. 그러면 이러한 불가피성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불가피성이란 무엇입니까? 자동차의 여기 안 적어놨나요? 수요를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동차 수요를 내려야 하는 것, 자동차의 사용을 줄이는 것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끝나요. 왜냐하면 방금 본 것처럼 기후변화에 기여를 하잖아. 그래서 이러한 불가피성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자동차 사용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도시 증가하는 자동차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 처음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나왔었죠. 도로 확장 안 돼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차 운행 증가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결책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용은 결국에는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 자동차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거였습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오늘 그 두 가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고 그 3강의 적용 독해는 저희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토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제가 한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뷰 테스트까지 진행하셔야 되니까요. 일단 영상 여기서 종료합니다.